예, 안녕하십니까. CQI 개발실의 주원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이 시간에 CQI가 왜 이번에 블루맥스 NGF 프로를 개발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뭐 대표님부터 교수님, 그다음에 김영동 상무께서 얘기하신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과감히 넘어가고 특징과 뭔가 그 배경,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올해 많은 사건 사고도 있고 위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반면에 트래픽 또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AI라든가 클라우드 이런 것들의 사용이 확대되고 결국 이들 간의 통신이 전부 다 암호화된 트래픽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에서는 상당 부분, 즉 약 85% 정도가 암호화된 트래픽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공격 또한 이러한 암호화된 공격 트래픽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실제 네트워크 장비에는 어떤 부담을 주냐면,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에서의 가장 기본은 If you can see, you cannot control입니다. 즉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그 다음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암호화 트래픽이라든가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이런 거에 내가 모든 자원을 다 쏟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는 방화벽의 역할 자체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0년도 초 그때 방화벽 처음 나와서 스테이플 인스펙션부터 해서 뭐 UTM, NG 파이어월, 뭐 GTNA, 시큐리티 플랫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방화벽이 단지 네트워크 보안의 하나의 컴포넌트였을 뿐이죠. IP와 포트 기반으로 해서 어떤 트래픽은 허용해라, 어떤 트래픽은 차단해라. 하지만 이제는 네트워크의 가장 코어 역할을 하고 모든 기능들이 방화벽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의 시큐리티 플랫폼으로 이제는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이라는 것들이 항상 정체되어 있지 않죠. 계속 통합했다, 확산했다, 그 과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런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네트워크 보안의 중심에는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방화벽이 네트워크의 코어로서, 게이트키퍼로서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이 고속 트래픽에 대한 처리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유입되는 트래픽에 대해서 내가 처리를 못하고 여기서 병목현상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기본적인 체력이 돼야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속 트래픽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고속 패켓 처리 플랫폼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 위에 네트워크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접근 제어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접근 제어도 단순하게 IP 포트와 같은 정적인 정보가 아니라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와 같은 다양한 인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GTN에 연결해 가지고 Never Trust, Always Verify의 컨셉을 적용을 하고, 이걸 조직의 특성에 맞게 다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 바로 위협에 대한 탐지 및 대응입니다. 그래서 알려진 공격, 또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도 AI 기반의 분석 서비스들과 연계해서 신규 위협에 대해서도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 기존의 방화벽들은 왜 이런 걸 왜 못하지? 봤을 때 사실은 대부분의 방화벽들이, 저희도 사실 그동안에 미드레인지급에서 그렇게 했지만 CPU 기반으로 코어를 나누어서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래픽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이 대량에 들어온 트래픽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 코어를 상당 부분 쓰고, 또 이 트래픽이 어떤 위협인지, 악성인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인지 이런 거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고속 패턴 매칭이 필요한데, 여기에 또 CPU의 자원을 또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암호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픽을 다시 복호화해서 보안 검사하고, 여기에서 오케이 된 트래픽에 대해서는 다시 암호화해서 내보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의 CPU의 자원들을 대부분 쓰다 보니까 어떤 정말 위협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탐지, 그 다음에 이 장비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모니터링, 이런 것들에 쓸 자원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올라가고 했을 때 굉장히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고 버벅거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블루맥스 NGF 프로 시리즈를 좀 출시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거의 한 2년 3개월 정도를 준비를 좀 하였습니다. 한 12개월 정도는 어떻게 이런 플랫폼에 맞춰서 장비를 만들 것이냐, 설계를 할 것이냐, 아키텍처에 고민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아키텍처를 결국은 저희가 알고리즘이라든가 구현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프로세서들은 어떤 프로세서가 라이트한 프로세서고 어떤 글로벌 제조사와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약 한 15개월 정도를 같이 글로벌 업체들 서베이하고 같이 협력하고 하면서 아키텍처 설계를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실제 이것을 상용화해서 라인업을 출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NGF 프로는 특징을 간단히 먼저 3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고성능 방화벽, 지능형 방화벽, 그리고 GTNA를 지원하는 방화벽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각각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2가지 접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분리하였습니다.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CPU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고속 패켓 처리라든가 고속 패턴 매칭이라든가 트래픽에 대한 안보화 처리, 이런 부분들을 처행을 해서 이 부분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컨트롤 플레인을 올려주고,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위협에 대한 분석, 장비에 대한 설정 제어, 로그 레포트, 이런 부분을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플레이는 저희는 레가시용과 차세대용 이렇게 각각 2가지로 좀 구분을 좀 하였습니다. 레가시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접근 제어, 단순 접근 제어 외에 고속을 좀 더 많이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방화벽 오프로딩 FPGA를 통해서 어떤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최초 패켓에 대해서는 컨트롤 플레인으로 보내서 한번 학습을 하고, 컨트롤 플레인에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해당 세션은 더 이상 검사를 안 해도 되는 안전한 트래픽이에요, 판단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바로 오프로딩을 처리함으로써 레이턴시는 줄이고 스루풋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또 차세대 같은 경우에는 암보코어 DPU와 에빈지에 대한 고속 패턴 매칭 FPGA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트래픽이 왔을 때 컨트롤 플레인의 CPU 자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프락시 기반의 그리고 하드웨어 크립토 엔진을 이용해서 암복화를 먼저 처리해서 복호화된 트래픽을 위로 올려주고, 여기에서 복호화된, 즉 평문 트래픽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인지 FPGA에서는 고속으로 패턴 매칭을 해서 이것이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인지를 식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을 다시 컨트롤 플레인으로 올려줌으로써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데이터 플레인에서 온 정보, 평문화된 정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 제어 및 위협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능형 방화벽인데, 알려진 위협에 대해서는 IPS라든가 안티바이러스, URL 필터 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DB 업데이트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변종 공격에 대해서는 저희 장비에는 인라인 머신러닝 기반의 악성 코드 탐지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변종에 대해서는 다시 탐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신규 위협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것까지 방화벽이 자체적으로 혼자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저희 방화벽 내부에 자체 AI 기반의 분석 엔진까지 더 확장을 해서 그거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가 AI 기반의 위협 분석 서비스인 스틱이라든가 타프와 연계해서 신규 위협,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는 탐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GTNA 반응화벽입니다. GTN은 말 그대로 Never Trust, Always Verified죠. 그래서 어떤 에이드라든가 LDAP 등과 연동해서 해당 사용자가 정말 올바른 사용자인지, 그리고 멀티팩트 인증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단말의 상태 또한 항상 검사를 해서 해당 디바이스가 신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신뢰가 된 사용자와 디바이스에 대해서 트래픽을 모두 허용해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만 허용을 해주고, 또 이것에 대해서 다시 버추얼 시스템과 VRF와 같은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함으로써 조직 내에서 이것을 세그멘테이션을 좀 더 세분하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각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루맥스 NGF 프로는 기존 자사 모델 대비
20G에서 320G, 64바이트 기준으로 16배 성능을 향상을 했고, 차세대 방화벽의 에빈지 성능 같은 경우에는 3.3배, 30G에서 100G까지 5000 모델 같은 경우에는 향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인업은 레가시 3종, 차세대 3종, 총 현재 6종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 고객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어떤 시장 변화에 따라서 계속 이 부분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5000 시리즈 각각 1종씩, 레가시 차세대 1종을 출시하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3000, 7000을 곧 이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성능에 대해서 일단은 좀 간단하게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L3 계측기에서 성능을 좀 측정을 좀 하였고요. 그리고 가장 하드한 환경, 가장 스몰 바이트인 64바이트 기준으로 성능을 좀 측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계측기에서 이제 각종 설정을 하고 트래픽을 발생시켰을 때 실제 이쪽 우측 하단에 보시면 320G가 5000 시리즈에서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뭐 거짓말할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 실제 장비에서 GUI 화면에서 처리되는 현황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입이 320G가 트래픽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럼에도 CPU 사용률은 0.5%입니다. 즉 방화벽 오프로딩 FPGA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CPU, 즉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최소한의 CPU를 쓰면서 각종 로그라든가 정상적인 위협 분석, 이런 업무들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에빈지의 성능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방화벽 성능 같은 경우는 L3 계측기를 보여드렸고, 에빈지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L7 계측기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각각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패킷 사이즈는 64KB로 각각 설정을 좀 하였습니다. 리스폰스에 대해서는. 그리고 포트는 80으로 해서 HTTP로 했고, 그리고 이 계측기에서 실제 트래픽을 발생시켰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이제 계측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성능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100G를 초과하는 103G, 이렇게 104G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측기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처리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저희 장비에서 봤을 때도 103G, 즉 100G 이상의 에빈지 성능이 각각 지원을 하고, CPU 사용도 41%입니다. 근데 왜 아까 방화벽은 0.5인데 에빈지는 좀 더 쓸까? 에빈지 같은 경우는 패턴 매칭 에빈지 FPGA에서는 에빈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보내주고 최종 판단은 CPU에서 하기 때문에 방화벽 오프로딩 대비는 좀 더 많은 CPU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암호화 트래픽인 SSL 트래픽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SL 같은 경우에도 L7 계측기를 이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이 암호화 트래픽, 각종 암호 키라든가 암호 알고리즘 방식을 어떤 걸 쓸 건지를 각각 설정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TLS 설정들에 대해서 각각 보시다시피 이제 다 설정을 좀 하였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이즈는 HTTPS에 64KB로 해서 각각 설정을 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트래픽을 발생을 하게 되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략 이제 수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대략 초당 한 41,000개의 세션에 대해서 약 11기가 조금 넘는 트래픽을 처리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의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플레인의 암복화 전용 DPU에서 이런 부분을 각각 수행을 하고, CPU는 23%, 트래픽에 대해서는 11.6G가 각각 처리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는 좀 로그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좀 앞에서 시연 동영상으로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루맥스 NG 프로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국내 환경에 기업 고객분들의 많은 요구에 맞춰서 국내 환경에 좀 더 최적화된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그건 기본으로 깔고 이제는 고성능 지능형 방화벽을 기본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